네, 21장이요. 21장 뭐예요? 자, 지금부터 나만 시끄러울 거야. 보세요. 21장 뭐래요? 전기화학이에요. 전기화학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뭐냐면 챕터 20에서 얘기한 델타 G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요. 전기화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제 그게 제일 뭐라 그러지? 가장 실제 화학에서 많이 쓰이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험하셨죠? 이번 주에 뭐 했어요? 전지 실험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산화환원 반응하고 전기화학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전지가 전기화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볼타 전지라고 얘기하는 건 챕터 20에서 이거 배운 거 기억하세요? Q가 1인데 K가 100이야. 그럼 가만히 냅둬도 얘는 알아서 뭐가 돼요? 자발적으로 정반응 진행하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건 볼타 전지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가 스스로 알아서 반응을 진행해서 바깥으로 전자를 내놓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 쓴 볼타 전지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전해 전지라고 하나 있어요. 이건 전해라는 말이 사실은 전기 분해라는 뜻이에요. 전기적으로 뭔가 분해된다는 거 얘는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고요. 외부에 따로 전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걔를 가지고 외부에서 따로 전원을 걸어줘서 실제로는 자발적이지 않은 반응을 어거지로 일어나게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이 반응의 델타 G가 얼마냐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델타 G 때문에 실제 전기화학적으로 몇 볼트가 나올 것이냐.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얘를 몇 볼트가 나올 건지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몇 볼트짜리를 내가 설계하게 될 때 얘네들 각각의 농도를 얼마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타 전지, 자발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일단 전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 전지의 출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몇 볼트냐라는 얘기잖아요. 걔네를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얘기할 때 꼭 뭐랑 연결한다 그랬어요? 자유에너지. 앞에서 배우셨어요. 뭘? 어떤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 그 반응 개의 자유에너지 변화에 마이너스 붙인 값은 주위에 있는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뭐의 최대값이다? 1의 최대값이다.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 전기화학적인 반응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전기적인 1을 계산하는 걸 가지고 보실 거거든요. 21.5 배터리 있고요. 21.6 부식 있어요. 딴 거랑 글씨의 사이즈가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딴 거랑 글씨 사이즈가 다르죠. 대부분 안 해요, 이건. 왜냐면 이건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얘는 누구랑 연결하면 뭐가 된대더라 이런 식의 그냥 쭉 나열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얘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21.7 뭐 있어요? 전해 전지. 사실은 볼타 전지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얼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공학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학과의 특성상 나중에 뭐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전기적으로 내가 분해를 한다는 게 반드시 분해라는 얘기만 다 되는 건 아니야. 전해 전지는 전기 분해라고 말을 해놓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도 전기 분해야. 보통 볼타 전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요. 얘와 얘로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금속은 뭐가 있습니까? 이온화 경향. 금속이란 애가 뭔데? 전자 버리고 플러스 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가진 아이. 근데 얘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내놓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질들을 연결해서 자발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건 말 그대로 볼타 전지. 그냥 우리가 쓴 일반적인 전지가 되는 거고요. 전기 분해는 그거 아니야. 어디서 어디로 가자고? 여기 이온이었던 애를 뭘로 보내자고? 이쪽으로. 그래서 말은 전해, 전기 분해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광석에서 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금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재련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뭐 하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건 이거긴 해. 구리? 아니야. 구리만 해도 좀 비싸니까. 쇠숟가락이에요. 일반 쇠숟가락이야. 근데 얘를 뭘로 만들고 싶어? 은숟가락으로 둔갑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g 플러스 용액에다 담궈. 용액에 담그면 이 Ag 플러스가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붙어야 돼. 그럼 Ag 플러스가 와서 붙으려면 얘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랑 얘를 연결시켜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죠?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랑 얘를 연결시키면 여기 마이너스가 계속 공급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와서 붙어요. 그래서 얇게 어떻게? 여기 겉에 표면을 둘러싸. 그럼 이런 거 해야 돼, 니네는. 왜? 너네는 공학하는 애들이니까 시간을 몇 시간 줄 것이냐?
몇 암페어의 전류로 어느 정도 시간을 줬을 때 얘가 몇 미리의 두께로 와서 쌓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다 거기다 부여하는 값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해서 처음부터 시간 몇 분 동안 몇 암페어로 어떻게 이 반응을 진행하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반응의 설계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그게 반응의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 분해, 전해 전지에 들어가는 전기의 양을 계산하는 게 여러분처럼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볼타 전지랑 요 두 개를 주로 메인으로 생각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전기분해에 대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인 반응에 의해서 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든 볼타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뭐가 우찌되든 간에 기본은 지금 챕터 21의 기본은 뭐예요? 전자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화환원 반응이 기본이에요. 그죠? 산화라는 건 사실은 원래 산화, 옥시데이션의 원래 개념은 누구랑 결합한다는 얘긴데 산소랑 결합한다는 얘기죠. 근데 산소랑 결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소는 비금속 중에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큰 애예요. 넘버 2야, 넘버 2. 그래서 산소랑 어떤 금속이 결합을 한다면 그 금속에게 산소가 전자를 어떻게 해요?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화는 전자를 잃고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산화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케이스를 이제 환원이라 얘기하는데 산화제, 산화력, 산화성 다 누구를 산화시켜요? 나요, 남이요? 남이요. 언제나 기준은 그거예요. 그죠? 산화제가 얻는 전자의 개수는 환원제가 잃는 전자의 수랑 어떻다? 같다. 이걸 멋진 말로 표현한 게 뭐예요? 산화 환원의 동시성. 산화랑 환원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죠? 이 얘기가 793페이지에 있어요. 산화 환원 반응의 개념에 대한 복습. 첫 번째 줄, 모든 전기화학적 과정은 산화환원 반응 내에서 하나의 화학종으로부터 다른 화학종으로의 전자의 이동을 포함한다.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산화는 전자를 잃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다.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세 번째 까만 동그라미, 따라서 산화제, 누구를 산화시킨다고? 남을 산화시킨다는 건 남에 있는 전자를 뺏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산화제 자기는 환원된 거지. 그래서 산화제는 환원되고 환원제는 산화된다. 산화된 물질은 더 높은 산화수를 가지고 환원된 물질은 더 낮은 산화수를 갖는다. 얘 보시면 산소는 지금 이렇게 해서 결합하잖아요. 산화수. 갑자기 산화수에서 여기까지 갔을까? 산소의 산화수 어떻게 계산해요? ON이라고 쓰죠. 옥시데이션 넘버니까. 산소의 산화수를 계산할 때는 여기 공유 전자쌍을 다 누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네, 전기음성도 큰 애가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산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원래 전자가 몇 개인데 6개인데 거기서 몇 개를 빼야 돼? 8개를 빼야 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가 산소의 산화수예요. 하지만 산소의 FC라고 쓰죠. 포말 차지, 형식 전하라고 얘기해요. 형식 전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요렇게 모든 결합은 어떻게 한다고? 반으로 자른다고. 그죠? 형식 전하로 계산할 때는 6에서 뭘 빼요? 6을 빼서. 왜냐면 실제 내가 갖고 있는 걸 무조건 결합은 반으로 자르니까. 이러면 얼마예요? 0.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얘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산화수는 얼마예요? 나 원래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 근데 지금 산화수를 계산할 땐 이건 다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거야. 그래서 얼마예요? 플러스 1이요. 얘의 형식 전환 얼마예요? 원래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반띵하니까 하나 있다 생각해서 얼마예요? 0이요.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 전기화학 파트에서 봐야 되는 건 형식 전화예요? 산화수예요? 산화수예요. 그죠? 마이너스면 전자를 더 가져갔구나. 즉 환원이 되었구나. 플러스면 얘는 전자를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자고요. 한쪽으로 좀 쏠려 있으면 걔를 잃었다라고 쳐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 전환은 배워야 된다 그랬죠. 형식 전환은 뭔데? 산화 환원이 된 정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야. 그럼 뭐야? 형식 전환은 이 원자의 안정성. 형식 전화가 0이면 얘는 어떤 애야? 안정한 애지. 형식 전화가 플러스라면 난 지금 현재 내가 완전히 플러스를 띄었다라는 뜻이야. 그건 아니야. 정상인 나에 비해서 안정도가 떨어지고 정상인 나보단 전자밀도가 좀 낮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형식 전화가 플러스인 애는 어떻게 되고 싶어 해요? 그게 하이드로늄 이온이잖아요.
하이드로늄 이온은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때 산소의 형식 전환 얼마야? 결합을 다 반으로 자르라며. 나 원래 최악의 전자 6개 있었는데 지금 몇 개 있어? 5개. 그래서 얼마야? 플러스 1.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산소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전하가 플러스라는 뜻은 아니야. 단 이 산소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한 산소야. 그래서 앞으로 이 산소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비공유가 몇 쌍이 회복돼야 돼? 2쌍이. 그래서 H3O+라는 하이드로늄 이온은 언제든지 항상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원래 상태, 안정한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전공에서 좀 뭐를 더 열심히 배울지 모르지만 물리화학이나 분석화학 쪽을 좀 더 열심히 배우신다면 여기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산화수 얘를 볼 일이 훨씬 많으실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 중에서도 유기화학 파트로 하는 실제 반응 메커니즘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그때는 산화수만큼 누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형식 전화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걔네들의 형식 전화를 보면 중간체에서 반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대충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산화한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줄 얘네 다 치셨죠? 그죠? 나 줄 어디까지 쳤어요? 거기 까만 동그라미 다 쳤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794페이지 이러한 산화수에 대한 내용을 챕터 4에서 산화한원 얘기했을 때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파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결합이 이루어질 때 이온 결합이 된다는 건 전자가 완전히 트랜스퍼예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거의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공유 결합을 했다는 건 여기에 있는 결합처럼 두 개 중에 전기 음성도 큰 애한테 많이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쏠려 있다고 보는데 이건 완전히 소유권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쉬프트 된다고. 전자가 한쪽으로 쏠린다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산화하고 한원의 산화수를 얘기할 땐 쏠린 것도 다 전기 음성도 큰 애가 가졌다고 가정한 임의로 내가 설정한 전하가 산화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산화수 지정하는 규칙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반응식 완결 못해. 1족하고 2족은 언제나 플러스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그때 저기 표시하라 그랬게요. 1번, 2번, 4번. 왜? 걔네는 절대 예외가 없으니까. 1족은 항상 플러스 1이야. 2족은 언제나 플러스 2야. 4번 F, 플로리는 언제나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예외가 없어. 산소는 일반적으로 뭐지만 마이너스 2이지만 이런 애 있잖아. 더 센 애를 만나. 그럼 누가 져? 산소가 져. 얘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여야 돼. 이런 애도 가끔 있어. 쟤는 어떻게 해야 돼? K는 하늘이 무너져도 플러스 얼마야? 1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산소는 안 그래도 전자 좋아하는데 마이너스이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안정해. 몹시 불안정해. 몹시 불안정해. 얘는 딴 애랑 결합하면 무조건 걔로부터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뺏으려고 그래. 아주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 규칙을 가지고 물질의 산화수를 알고 계셔야 산화하는 반응의 개수를 맞출 수 있어요. 산화하는 반응의 개수 맞추는 걸 실제로 책마다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반쪽 반응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그냥 산화수법이라 그래서 그냥 쭉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책에서 다 나오는 건 반쪽 반응법이 다 메인으로 나와요. 반쪽 반응이 왜냐하면 산화랑 한원 반응을 두 개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서 두 개 다 말씀은 드릴 거예요. 근데 이 파트에서는요. 만약에 이 화학 반응식의 균형을 맞춰라 또는 화학 반응식을 완결하여라 했을 때 반쪽 반응법, 산화수법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아셨죠? 뭐가 어떻든 간에 균형을 맞추실 수만 있으면 되고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 볼게요. 이런 화학 반응이 있어요. 얘네는 처음에 반응 물질의 종류, 생성 물질의 종류만 줬어요. 이것만 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맞춰주지 않았어. 심지어는 원자의 종류도 달라. 여기는 뭐 있었어? 산소 있었죠. 여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산화한원 반응에서 이렇게 반응식을 맞추는 기본 방법은 뭐냐면 웬만한 전기화학적 반응은 수용액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을 거고요. 물이 있으면 양쪽에 수소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그때 남아있는 파트에는 H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맞춰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하는 방법은 반쪽 반응법이에요. 반쪽 반응법은 뭐냐면 산화된 애랑 환원된 애를 나누어요. 지금 여기서 산화된 애는 누구예요? 산화된 애는 I-가 뭐가 됐어요? I2가 됐죠.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된 애는 I-가 어디로 갔어요? I2로 갔어요. 문제는 I-가 이 원자가 몇 개인데? 하나. I2는 얘가 이미 원자가 몇 개? 두 개란 뜻이잖아요. 2하고 몇 개의 전자를 잃었다? 두 개의 전자를 잃었다.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실제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잃거나 얻은 전자 개수가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환원된 애는 누구예요? 얘가 산화면 얘가 환원이겠지. 그럼이 지금 몇 플러스니? 산소가 몇 마이너스예요? 걔가 몇 개나 있어? 7개. 마이너스 14지. 근데 전체적으로 몇 마이너스밖에 안 된대? 2 마이너스. 그러면 크롬 두 개가 몇 플러스여야 돼? 12 플러스. 그럼 크롬 하나는 몇 플러스야? 6 플러스였지. 그죠? 얘가 지금 뭘로 갔다는 얘기예요? 크롬 몇 플러스로? 3 플러스로. 6 플러스가 3 플러스가 됐어요. 일단 뭐부터 맞춰야 돼? 크롬 원자 두 개 있는 중크롬산 이온인데 얘는 2부터 맞춰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맞춰야 될까? 전자 개수. 얘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얘 전자 몇 개 필요해요? 얘는 6개 필요할걸요? 6개가 있어야. 왜? 크롬 원자 하나가 6 플러스에서 3 플러스로 갔잖아요. 근데 크롬 하나당 전자 3개씩 왔잖아요. 그러니까 총 전자가 6개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놓는다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부족해? 여기는 6 됐죠? 얘가 아직 완결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양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랑 수가 달라. 여기 뭐 있어요? 산소가 몇 개? 7개. 산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 넣어? H2. 그럼 이쪽에 뭐만 맞춰주면 돼? 뭐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14개의 H 플러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에 볼까요? 위랑 밑이랑 이제 뭐 맞춰야 돼? 뭐의 총개수? 전자의 총개수. 그럼 위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될까?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되고요? 위에다가 곱하기 3 하면 일단 얘가 2였잖아요. 그러면 얘 6 되고 얘는 3 되겠죠. 그러면 총 전자의 개수가 양쪽이 어때? 같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CR 2개, O, E 마이너스 얘랑 6개의 I 마이너스 그리고 14개의 H 플러스가 만나서 2개의 3 플러스 3개의 I2 그리고 뭐? 7개의 H2 이렇게 하는 게 반응의 총 완결이에요. 뭘 가지고 했어? 산화 파트, 환원 파트 나눈 반쪽 반응법이다 이거죠. 단 이건 앞에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 이 반응을 완결하시오 또는 산성 및 중성 조건에서 이 화학 반응을 완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H 플러스가 있는데 어떻게 중성이에요? 산성이나 중성에서는 H 플러스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간에 그래서 산성이나 중성 아니면 용액의 액성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완결하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딱 옆에 이게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옆에 염기성 조건에서 저 화학 반응을 완결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반응식에 H 플러스가 써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H 플러스의 개수만큼 양변에 뭘 더해? OH 마이너스를.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나면 물이 몇 개 생겨요? 물 몇 개 생겨요? 14개. 저쪽에 물 몇 개 있어요? 7개.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고 얘를 없애면서 여기가 뭐예요? 더하기 7개의 물. 이러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염기성 조건이면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건 반쪽 반응법이고요. 반쪽 반응법을 내가 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보실래요? 똑같은 식을 쓸 건데요. 얘가
다음에 얘 이제 균형 맞추라 그랬잖아요. 반쪽 반응으로 이렇게 산화된 애가 누군지 환원된 애가 누군지 난 그걸로 나누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뭐만 하시면 되냐? 산화수 법이라 그래서 각 원자의 산화수만 카운트하셔도 돼요. 단 그걸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상범아?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원자 종류부터 숫자부터 좀 맞춰줘야 돼. 여기는 크롬이 몇 개 있어요? 2개. 저긴 몇 개 있어? 하나. 얘 먼저 맞추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실수하거든요. I2래. 여기 뭐 2I. 일단 이거 맞추고 가봅시다. 크롬 하나의 산화수는 아까 계산했죠? 플러스 얼마예요? 6. 플러스 6에서 플러스 뭐가 됐어? 3. 근데 그런 크롬 애가 몇 개야? 이온이 2개. 그럼 전자 몇 개가 들어왔다고? 전자 몇 개? 6개. 그죠? 그럼 전자 몇 개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6개. 여기서 일로 가면 전자 몇 개 없어지는데 I-가 I가 되는 건 전자 하나. 근데 I가 2개니까 전자 몇 개? 2개. 그래서 얘가 곱하기 몇 배? 3배. 그러니까 얘가 얼마? 6. 얘가 얼마? 3. 여기까지 딱 했으면 뭐는 끝났어? 전자는 맞아졌어. 이 다음에 뭐 하면 돼? 양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만 맞추면 돼요. 얘 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요? 7개의 H2. 여기 얼마? 14개의 H 플러스. 이해하시죠? 반쪽 반응으로 나눠서 산화, 환원을 따로따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에서 얘네들의 산화수를 가지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얘는 완결만 시키실 수 있으면 돼요. 단 기억하셔야 될 게 액성의 그 용액이 산, 염기, 중성에 대한 얘기가 없거나 산이나 중성이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여기 아까 봤을 때 노란색으로 했던 H랑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 식이 살아있으면 되고요. 염기성이란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식 내에 H 플러스는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H 플러스 개수만큼의 뭘 더해 주셔야 돼요? OH 마이너스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794페이지. 산화환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반쪽 반응법. 첫 번째 줄 반쪽 반응법. 그 밑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반쪽 반응은 산화 환원 과정을 분리하며 실제로 전기화학 전지에서 물리적인 분리를 반영한다. 밑으로 내려오세요. 반쪽 반응법의 풀이 단계. 단계 1. 첫 번째 줄이요. 골격 반응은 한 화학종의 산화된 형태랑 환원된 형태를 각각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나눈다. 그 밑에 단계 2. 각 반쪽 반응에 대하여 원자와 전하의 균형을 맞춘다. 그 밑에 줄.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는 중간부터 갈 거거든요. O와 H를 제외한 다른 원자를 먼저 균형 맞추고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H를 맞춘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까만 동그라미도 두 번째 줄. 산화 반쪽 반응에 오른쪽에 전자를 더해서 균형을 맞추고 그 위에 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환원 반쪽 반응의 왼쪽에. 그죠? 그래서 환원 반응에는 왼쪽, 그리고 산화 반응에는 오른쪽. 그러니까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었다는 걸 표현하라는 얘기고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었다는 걸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단계 3. 만일 필요하다면 어느 하나 또는 두 반쪽 반응 모두의 정수를 곱하여 환원에서 얻는 전자수랑 산화에서 잃는 전자수가 같도록 한다. 단계 4. 균형 반쪽 반응을 더하고 물질의 상태를 포함시킨다. 단계 5. 원자와 전하가 균형이 맞는지 점검한다. 근데 이렇게 할 때 그 밑에 산성 용액에서 산화환원 반응 개수 맞추기 찾으셨죠? 첫 번째 줄. 산화환원 반쪽 반응이 산성 용액에서 일어나면 H2O랑 H 플러스 이온은 균형을 맞추는데 이용된다. 근데 원래는 H 플러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H3O 플러스죠. 그 옆에 있어요. 비록 우리가 보통 물에서 양성자를 나타내는 H3O 플러스를 사용하긴 하는데 쓸 게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 개수 맞추는 거에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간단하게 뭐 하면 H 플러스라고 써놓으면 균형 반응식을 쉽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선 H 플러스를 사용한다. 796페이지를 가보실까요? 염기성 용액에서 산화환원 반응의 개수 맞추기. 지금 똑같은 용액을 가지고 개수를 맞추는데 염기성 용액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옆에 산성 용액에서 균형 맞추는 데는 H2O랑 H 플러스를 이용하지만 염기성에서는 H2O랑 OH 마이너스를 이용한다. 처음부터 OH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하려면 H2O에도 O가 있고 OH에도 O가 있어서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추천하느냐. 그 밑에 줄
염기성 용액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의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느냐? 산성 용액에서 일어난 것처럼 두 반쪽 반응의 균형을 맞추고 반쪽 반응을 합한다. 그러니까 산성이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H 플러스 살아있게 하고 나서 거기 써 있죠. 이 시점에서 존재하는 모든 H 플러스에 대해 반응식 양쪽에 OH 마이너스를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H 플러스가 10개면 OH 마이너스도 10개 이렇게. 그 옆에 한쪽 편에 있는 H 플러스는 더한 OH 마이너스랑 결합해서 H2O 분자를 생성하고 다른 쪽에 있는 OH 마이너스는 반응식에 남고 과량의 H2O 분자는 어떻게 된다? 상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얘를 맞춰보자 이거죠. 딱 앞에 나와 있어. 무슨 용액이래? 그쵸. 염기성 용액이래. 그러면 그냥 원래 하듯이 반응식 다 맞추고 나서 맨 끝에 단계 하나가 더해지면 되죠. 그 반응식에서 나온 H 플러스의 개수만큼 뭘 더해주면 돼요? OH 마이너스. 일단 골격식 자체를 적으셔야 돼요. MnO4 마이너스. 여기에 얘네 두 개가 더해진대요. 얘네 두 개가 더해져서 MnO2가 되고 그리고 또 뭐 된대요? 이렇게 된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 Mn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거 내비두고요. 얘는 일단 C가 몇 개 있었는데 얘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맞추고 갑시다. 얘부터 맞추고 나서 지금 현재 Mn은 몇 플러스요? 몇 플러스? Mn은 7 플러스. 근데 이 Mn은 뭐예요? 얘는 4 플러스. 그러면 얘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환원됐어요. 전자 몇 개를 갖고 왔어요? 3개의 전자를 내가 받았어요. 이때 C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얼마요? 3이요. 얘는요? 플러스 얼마요? 4요. 근데 C 원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C 원자 하나당 전자 몇 개 잃었는데? 1개 잃잖아요. C 원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얘는 총 2개의 전자를 잃었어요. 총 얻은 전자랑 총 잃은 전자의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얘는 곱하기 얼마? 얘는 곱하기. 그러면 얘는 2, 2 앞에 쓰고요. 3, 3 써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6. 그죠? 그 다음 문제지. 뭐가? 물이나 H 플러스는. 산소 원자 총 몇 개 있어요? 이건 8개. 이건 몇 개인데? 12개. 이쪽에 몇 개 있어? 총 20개. 이쪽에는 이거 2예요. 2. 이거 2. 몇 개? 4개. 여기는 그럼 이쪽에 몇 개가 있어? 22개. 이쪽에 몇 개 있었는데? 20개.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얼마 해줘야 돼? 2H2. 여기에 2H2니까 이쪽에 뭐 해줘야 돼? 더하기 4H 플러스. 그죠? 물 분자에 H 플러스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잖아. 총 다 해서. 물 분자 하나엔 2개 있지만 2H2O니까 이렇게 했어요. 끝!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려. 무슨 용액이 살아 그랬어? 염기성.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 개수만큼? 더하기 4OH 마이너스. 여기도 더하기 4OH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랑 저기에 H2O 몇 개 생기니? 여기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몇 개? 2개의 H2O라고 쓰시면 반응식 완결된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전기화학 전지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전기화학 전지는 크게 보면 이제 2가지 종류의 전지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전기화학 파트에서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는 게 양극, 음극이라는 단어가 참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이 전기화학 전지에서 양극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양극이라고, 이게요 이거 하고요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때 있는 이 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플러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새로 이제
그러니까 옛날 책 있잖아요. 번역이 옛날에 된 책은 이 양극이 그냥 플러스를 가지고 막 양극으로 써놓고 그렇게 막 혼용해 놓은 책도 있어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그때부터 대한화학회에서 딱 결론을 내려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양극이라는 단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양극이라는 단어는 에노드, 영어로 봤을 때 에노드란 의미는 다 양극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요. 이 에노드가 영어에서 나타내는 얘기는요. 산화되는 전극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양극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뭐예요? 에노드고요. 무조건 뭐가 되는 거. 산화되는 파트는 다 양극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 반응이 산화됐다 그래서 산화라는 건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건데? 잃는다는 얘기잖아요.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인데 전자를 잃으면 걔는 보통 전자 공급원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걔가 전지에서는 마이너스 파트를 담당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전해전지, 전기분해가 되면 또 상황이 바뀌거든요. 따라서 양극,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양극은 뭐예요? 에노드의 우리나라 말이야. 에노드는 뭔데? 산화되는 전극이 에노드야. 아셨죠? 음극은 뭘까요? 캐소드의 우리나라 말이야. 캐소드의 우리나라 말이 음극이고 캐소드는 뭐가 되는 전극이야? 환원이 되는 전극이야.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의미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전기화학 전지라는 건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줄에 1. 볼타 전지. 볼타 전지는 갈바니 전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걔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자발적인 반응, 즉 델타 G가 0보다 어떻다? 작은 그 자발적인 반응을 이용해요. 그 옆에 전지 반응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반응물과 낮은 에너지를 가진 생성물 사이에 화학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다. 말 엄청 어렵게 해놨는데요. 보세요. 전기화학 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금속의 이온화 경향 외우시죠? 그 다음에 누구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아이들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올수록 반응성이 작아요, 커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왼쪽으로 올수록 작아요, 커요?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 또는 반응성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딴 애랑 결합했을 때 전자를 받으려는 성질, 갖다 버리려는 성질. 갖다 버리려는 성질이요. 갖다 버리려는 성질이 크다. 그걸 멋지게 에너지적으로 표현한 게 뭐라 그랬어요? 화학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 내가 딴 애한테 반응을 하려고 뭔가를 잘 주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비금속이라면 전자를 잘 받는 애들은요. 다른 애랑 붙었을 때 걔에 있는 전자를 얘 같은 경우 걔한테 전자를 완전히 줘버리고요. F 같은 경우는 딴 애한테서 전자를 받아와서 마이너스 이온이 되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그래서 화학에서 어떤 원소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뜻은 다시 바꾸면 그 원소의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전기화학적으로 볼타 전지는 아연과 구리 이런 거 연결해서 제일 처음에 찾아냈거든요. 아연은 전자 버리려는 성질이 구리에 비해서 훨씬 어떻다? 크다. 그러니 얘는 전자를 잘 버리고 그걸 힘이 약한 얘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자발적인 반응, 즉 화학 포텐셜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걔네들이 바깥으로 뭘 해준다? 이 일을 해준다. 왜? 걔는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갔잖아. 그럼 그 차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어디다 갖다 줬다는 얘기야? 주위에 갖다 줬다는 얘기고 그게 줄침대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따라서 걔가 주위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지. 걔는 뭘 잃었고 포텐셜 에너지를 잃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 전해 전지는 비자발적인 반응을 추진하는데 뭘 사용해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요. 전지 반응에서 외부 전원이 낮은 에너지를 가진 반응물을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생성물로 변환시키는 뭐를 공급해요? 자유 에너지를. 그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옛날엔 알루미늄이 뭐보다 비쌌어요? 금보다도 비쌌어. 왜? 얘는 어떻게 돼요? 반응성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네?
실제로 모래에서 이렇게 막 하면 거기에 금 알갱이로 있는 그런 사금이라고 얘기하죠. 걔네도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왜? 딴 애들하고 반응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지들끼리 있는 비율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얻기가 오히려 모으기만 하면 되거든.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뒤에 있어요? 매우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알루미늄은 자연계에 몹시 많은 산소랑 절대로 가만 안 있죠. 반응성 워낙 크니까. 얘 몇 개랑 2개랑 얘 몇 개가 3개가. 그래서 보통 창틀 이런 거 해도 다 이 샷이 뭐라 그래요? 무슨 샷이라 그래요? 알루미늄 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틀을 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왜 그럴까? 창틀 쟤 다 알루미늄 샷이라 그러잖아. 유리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저 그 금속 프레임. 왜 알루미늄 샷이라 그래요? 쇠 샷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다 알루미늄 샷이라 그래요. 그럼 왜 알루미늄 갖다 쓸까? 가벼워서? 그럼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그런 합금 이런 거 없을까? 꼭 그건 아닐 텐데. 단순히 가볍다는 의미만으로 젤을 사용한다? 그럼 단가를 가지고 보면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뭐가 더 쌀까? 철이 훨씬 싸. 어디가 알루미늄이 싸대 얘들아. 그럼 자동차를 누가 다 그 자동차 밑에 프레임도 다 저기 쇠로 된 프레임인데 그거 미쳤다고 다 쇠로 하냐? 다 알루미늄으로 바꾸지? 그래서 비행기가 비싸. 비행기 웬만하면 다 알루미늄이거든. 알루미늄보다 철이 훨씬 싸요. 훨씬. 저 철로 안 만들잖아요. 그죠? 철이 훨씬 싸고 훨씬 구하기도 어떤데 쉬운데. 고철 파는 나라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철 가지고 저렇게 창틀 만들어 놨어요. 창틀은 일단 창을 딱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비 오고 바람 불고 오늘처럼 눈 저렇게 날리고 막 비도 오고 졌잖아요. 그럼 철은 어떻게 돼요? 녹슬지. 철이 쓴 녹은 Fe2O3. 철이 쓴 녹의 특징은 손으로 막 이렇게 긁으면 긁어지잖아. 빨간 녹이. 철의 녹의 특징은 걔네들이 부식돼서 없어지거든요. 알루미늄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응성이 커요, 작아요? 커요. 알루미늄의 이 큰 반응성은 어떻게 얘가 행동을 하느냐. 붙잖아요, 산소랑. 그럼 절대 아예 떨어지질 않아요. 얘네는 조각 나요? 조각도 안 나요. 알루미늄 샤시는 기본적으로 걔네 색깔이 보세요. 이거는 사실 입힌 거야. 이건 사실 입힌 건데 웬만한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는요.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아는 금속의 색깔 있잖아요. 그죠? 금속 광택 있는 색깔. 그거 아니고 다 저런 식으로 흰색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 그래요? 금속의 광택이 있으려면 얘 자체가 있어서 자유전자가 돌아다녀야 되는데요. 얘는 자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결합해서 자유전자 다 써버렸거든. 얘는 660도면 녹아요. 얘는 2600도가 돼야 녹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다가 건축물에다 알루미늄을 쓰는 건 물론 가벼운 것도 굉장히 큰 몫을 해요. 내가 지금 이 학교처럼 한 5층, 6층 건물이면 괜찮은데 요즘에 아파트는 기본이 30층이잖아. 그럼 30층에 거기에 창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걸 다 알루미늄에서 쇠로 교체했다 그러면 그 비용, 그 무게가요. 그러면 밑 콘크리트랑 이런 철근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근데 알루미늄을 하면 일단 가벼워서 좋아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절대 부식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알루미늄 산화물은. 그리고 웬만하면 어느 정도의 열에도 알루미늄 창틀은 많이 안 녹아요. 이거 녹는 점이 2600도, 2700도 이렇게 된다니까. 얘는 660도면 녹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 차이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가 큰 애 중에서 산소랑 딱 결합했을 때 절대 안 쪼개지는 특성을 알루미늄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속마다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산소랑 결합했을 때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해전지에서 뭐가 많이 나오느냐? 옛날엔 알루미늄이 왜 더 비쌌어요? 여기서 일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결합이 너무 세다니까. 이거 끊기가 잘 안 돼. 철은 철광석을 Fe2O3를 어디에만 집어넣어도 돼. 용광로에 집어넣고요. 온도 좀 주고요. 그다음에 뭐 넣어줘요? 일산화탄소. 코크스 넣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산소 바로바로 뛰어오니까 그냥 철 자체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알루미늄은 그러한 방법으로 택도 없어. 용광로 온도 1000몇백 도. 녹지도 않아. 그냥 금속이야. 뜨거운 금속. 그게 다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알루미늄이 옛날엔 뭐보다 비쌌어요? 금보다 오히려 비쌌어요. 요즘처럼 알루미늄 호일 쫙쫙 찢어서 쓰는 이 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시대가 아니야.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왜 가능해? 전기 분해하니까. 얘는 뭐고? 플러스고. 얘는 뭐고? 마이너스잖아. 거기다 뭘 줘? 전기를 공급해서 얘한테는 뭐 만들어주고 전자 주니까 이걸로 회복되고 얘한테선 전자를 빼앗아서 O2로 해서 날리는 거지. 단 걔는 그 옆에 탄소 막대기가 있어서 탄소랑 같이 만나서 이산화탄소로 날아가긴 하지만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실제로 순수한 물질을 얻는데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양극하고 음극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기 분해를 할 때랑 얘네들이 서로 포텐셜 에너지에서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는 거랑 완전히 시스템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극은 뭐야? 플러스와 전은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뭐야? 에노드고 무조건 뭐가 되는 전극이야? 산화가 되는 전극이야. 양극 하나만 외우세요. 양극, 음극 같이 외우면 두 개 나중에 섞이는 거 아시죠? 뭐든지 하나만 외우세요. 양극은 에노드고 산화야. 아셨죠? 그래서 볼타 전지는 델타 G가 0보다 작아서 그 델타 G만큼이 바깥으로 2로 나오는 거고요. 그 밑에 이 전해 전지는 비자발적인 반응을 추진하는데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즉 외부 전원이 낮은 에너지를 가진 반응물을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생성물로 어떻게 한다? 변환시키는 자유 에너지를 공급한다. 따라서 주위가 걔에 뭐 한다?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밑에 두 종류의 전지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액상에서 전지는 두 개의 뭐가 전극이 관여하거나 전하를 운반하는 물질인 전해질 속에 담겨져 전지와 외부 사이에 전기를 전도한다. 그래서 무조건 산화전극 뭐요? 에노드, 환원전극 캐소드 이렇게 구별할 거고요. 이 산화전극의 에노드의 우리나라 말 번역이 뭐라고요? 양극. 캐소드의 우리나라 말 번역이 뭐라고요? 음극.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 산화 반쪽 반응이 산화 전극에서 일어난다. 산화되는 물질이 자기가 산화돼. 그럼 자기는 전자를 얻었어, 잃었어? 내가 산화됐어. 그럼 난 전자를 얻었어, 잃었어? 잃었어. 그러면 나는 뭘로 작용한 거야? 환원제로. 내가 전자를 잃었으면 내 옆에 있는 애는 얻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옆에 있는 물질을 환원시키는 환원제로 작용한 거고 이런 환원제에 의해 잃어버린 전자는 산화 전극을 통해서 산화 반쪽 전지를 빠져나온다. 그 옆에 환원 반쪽 반응이 환원 전극에서 일어난다. 환원되는 물질에 의해 얻어진 전자는 환원 전극을 통해서 환원 반쪽 전지로 들어간다. 그 밑에 줄 전극의 상대적인 전하는 두 종류의 전지에서 부호가 반대이다. 이게 뭔 얘기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을 제가 얘기할 건데 어차피 뒤에 다시 나오니까 쓰지는 말고요. 네, 이거 보세요.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아연, 구리. 아연은 보통 어디에 담그냐면 아연 이온이 있는 용액에. 구리는 너네 진짜 이번에 실험한 거 실험 결과 잘 나오디? 잘 안 나왔어? 그 염다리? 염다리 썼지? 염다리 뭘로 썼어? 그 닌겔줄 같은 그런 거 썼어요? 맞아요? 그 안에 염다리 그 안에 이렇게 그 뭐지? 닌겔줄 같은 거 그 안에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 묵 같은 거 들어있잖아. 이렇게 투명한 겔 같은 거. 묵 너무 유치했나? 겔, 그치, 멋있게 투명한 겔 같은 거 들어있잖아. 그 겔 사이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포라든지 그 겔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교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겔 안으로 막 몰아서 밀으라 그랬죠. 그렇게 해갖고 그 겔 자체가요, 용액 속에 충분히 담궈져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내비둬야 그게 이제 겔이 거기에 있는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서 실험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대충 넣고 해갖고 된다 안 된다 해서 안 되니까 꽝에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도 안 됐어? 되는 애가 있긴 있었어? 오차가 어느 정도인데? 어? 얼마 몇 볼트 나왔다고? 얘가 원래 1.1볼트 나와야 되는 애잖아. 됐네. 잘했어. 저 1학년 때 일반 물리 실험 할 때요. 뭔 실험이었는지 하여간 기억. 빗면 가지고 뭐 하는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어요 혹시? 오차가 22만 % 나왔다고? 이거를 레포트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고민했거든요. 야 이건 진짜 이걸 실험이냐 아니냐. 왜냐면 저 1학년 때는 일반 화학과 일반 화학 실험, 일반 물리와 일반 물리 실험이 분리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실험만 F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실험만 재수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리된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한 100번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정말 F는 받기 싫고 가뜩이나 물리 싫어하는데 그 실험을 또 듣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조교한테 쭈삣쭈삣하면서 가서 저 이실직고를 했죠. 이 실험에서 오차가 22만 프로가 나왔는데 저희 동기들 아무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다들 야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제가 대표로 가서 저 이게 22만 프로가 나왔는데 쭈삣쭈삣 했더니 조교 뭐라 그랬게요? 진짜 잘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거밖에 안 나오냐? 실험 기구가 너무 안 좋아갖고요. 네, 22만 프로가 되게 잘 나온 거였어요. 조작했다고 의심받았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잘했어요. 네, 그거 이렇게 충분히 걔네 옆으로 다 해서 걔를 안으로 밀고요. 가운데 뜬 공간 없이 걔네가 충분히 용액 안에 한참 담궈진 이후에 이제 보통 실험을 시작하는 그러면 그거보다 좀 나았을 텐데요. 아직 지금 1학년이고 그 정도의 실험 스킬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잘했어요. 그 정도면. 네. 얘는 볼타예요. 얘는 볼타라서 얘네 두 개를 연결하는 것만 가지고도 뭐가 나와요? 빛이 나요. 왜? 얘가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가 어떠니까? 크니까.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가 큰 얘를 화학적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얘랑 연결을 했으니까. 그럼 나는 전자를 주고 싶어 하는데 나랑 붙은 애가 나보다 힘이 약한 만만한 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전자를 바깥으로 내놔요. 그래서 아연이 2+가 되고 전자 두 개를 내놔요. 그럼 나는 아연 2+가 되니까 이온이 된 거잖아요. 이온은 더 이상 금속인 상태가 아니고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물속에 녹는 이온 상태가 되니까 크기가 이 금속 막대기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얘는 녹아 들어가는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전자가 왔어. 그럼 이 남는 전자를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 누가 받겠냐고. 이 안에 있던 누가? 구리 이온이. 왜? 나는 뭐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많다니까 지금 전자가. 그럼 플러스들이 가서 그 마이너스인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구리.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다고요. 석출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아연 전극. 얘가 전해질이고요. 얘가 전극이에요. 아연 전극은 무슨 반응을 했어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아연 전극은 산화됐어? 환원됐어? 여기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뭐야? 제텐이 뭐로 간 건데? 제텐 2+가 되면서 뭐 된 건데? 전자 내놓은 거잖아. 아연은 지금 산화됐어? 환원됐어? 아연은 산화 반응을 했어 자기가. 그래서 산화 반응을 했으니까 무슨 전극이라고 불러? 얘는 산화 전극이야. 아연이 뭐야? 아연이 에노드야. 아연이 무슨 극이야? 산화 전극의 우리나라 말. 에노드의 우리나라 말이 양극이라 그랬잖아요. 아연이 양극이에요. 근데 얘의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가 지금 전지로 사용하는데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 전자가 튀어나오고 있잖아. 얘 부호는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를 받아서 실제로 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구리 2+가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구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건 산화요? 환원이요? 얘네는 환원이 됐어요. 반응 자체가 환원 반응이야. 환원 전극이야. 환원 전극이니까 얘는 뭐고요? 캐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캐소드의 우리나라 말이 뭐란 얘기예요? 음극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얘가 전자를 내놨고 얘는 그 전자를 어떻게 했어? 받았잖아. 그러니까 얘의 부호는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해 가시죠? 이걸 챕터 20의 전기화학적 그 자유에너지 변화 델타 G랑 연관을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거 몇 볼트 나와야 된다고? 1.1볼트. 그 1.1볼트는 무슨 뜻인데? 얘네들 이온의 농도가 다 얼마일 때? 1. 표준 상태일 때라는 뜻이고요. 얘 반응이 잘 일어나서 1.1보다 전압이 더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은 아연 이온의 농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얘 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 그래야 아연이 잘 녹아 들어가니까. 이쪽은 구리 이온의 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잘 와서 붙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경우 1.1보다 낮아져, 높아져? 높아져. 이해 가세요? 네, 이거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얘는 볼타 전지잖아. 그래서 지금 에노드, 캐소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볼타 말고 이거 보세요. 얘는요. NaCl인데 L이야. 이게 뭐야? NaCl 용융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소금은 집에서 소금 있잖아. 후라이팬 위에 소금 놓고 내가 가열을 하겠노라. 그럼 소금 가만히 있어 튀어.
튀어. 집에서는 못해. 집에서는 못하고 실제로 이렇게 큰 노 같은 데 집어넣어서 걔네를 이제 압력 주고 온도 주고 해서 얘를 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NaCl 무슨 액을 만들어요? 용융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Na 플러스랑 누구밖에 없어요? Cl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개의 커다란 전극, 이거는 그냥 금속 전극인데 백금 쓰면 제일 좋긴 한데 가격이 비싸서 문제죠. 금속 전극을 놓고요. 잘 보세요. 이건 외부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외부 전원 장치를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랑 연결된 이 파트, 얘가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극이지 뭐. 부호는 마이너스랑 연결됐잖아요. 이쪽 파트가 뭐예요? 플러스 극이죠. 그럼 마이너스, 외부 전원 장치의 마이너스랑 연결된 이 마이너스 파트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잖아. 전자가 계속 공급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중에 누가 가서 붙을까? Na 플러스가 거기 가서 붙겠지. 그잖아. 이 자체가 마이너스라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좋아하는 건 무슨 이온이야? 플러스 이온이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Na 플러스가 일로 가 이렇게 가면 거기서 뭘? 전자를 공급해 주잖아.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전자를 만나서 뭐가 돼? NA가 되겠지. 따라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가 환원 전극이야. 이게 환원 전극이고 그래서 얘는 에노드야 캐소드야. 얘는 캐소드야. 그래서 얘가 양극이야 음극이야. 얘는 음극이야. 캐소드의 우리나라 말이 음극이라니까. 플러스랑 연결된 요 파트가 있어요. 요 파트는 말 그대로 그냥 플러스랑 연결됐어요. 플러스라는 건 계속 전자를 뽑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자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계속 뽑히기 위해서는 전자를 가진 애가 이렇게. 왜? 얘가 지금 플러스라니까. 플러스에는 무슨 애가 모이겠어요? 마이너스 이온이 모이겠죠? 마이너스 이온이 가서 전자를 뽑히고 뭐가 될까? Cl2가 돼야 돼. 그러니 두 개의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뽑혀서 Cl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현재. 산화요, 환원이요. Cl 마이너스가 Cl2가 됐으니까 여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는 산화 전극이야. 그리고 얘는 뭐고요? 에노드가 되는 거고 이 아이는 에노드의 우리나라 말이 뭐라고요? 양극이라고요. 지금 뭔 얘기가 하고 싶겠어요? 왼쪽에서 에노드, 즉 볼타전지의 에노드는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볼타전지의 에노드는 전자를 지가 바깥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 하지만 이렇게 외부 전원에 연결된 이런 전해 전지 같은 경우에 에노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부호를 얘기하면 플러스랑 연결된 파트고 얘는 실제로 뭐 어떻게 돼요? 전자, 물질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해요? 뺏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요게 놓으면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뭐만, 책에 이 그림 있잖아. 책에 이 그림에다 뭐 하냐면 얘는 지금 두 개 이렇게 나눠진 염다리 해놓는 이 경우는 자발적인 반응이잖아요.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 산화 전극, 요 위에 에노드, 양극이라고 쓰고 근데 얘 부호는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는 플러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여기다 첨가하라고. 산화 전극은 에노드고 에노드는 우리나라 말이 뭐라고? 양극이고 그리고 얘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라는 걸 첨가해 놓으라고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럼 환원 전극은 뭐겠어요? 위에 뭐라고 써야 돼? 캐소드. 캐소드의 우리나라 말은 뭔데? 캐소드의 우리나라 말은 음극이야. 음극이고 얘는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는 플러스야. 얘는 근데 달라. 얘는 지금 NaCl 같은 거 들어간 전해전지잖아. 얘는 에노드가 얘는 외부에서 지금 전원장치가 있는 거야. 그죠? 외부 전원장치가 있을 때 에노드가 외부 전원장치에 누구랑 결합이 되는 거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전해전지지? 에노드, 산화되는 애는 외부 전원장치에 누구랑 연결이 돼야 돼?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누구랑 연결돼야 돼? 플러스랑 연결돼야 돼. 아셨죠? 아까 여기 산화전극에 플러스 썼어, 마이너스 썼어? 마이너스 썼지. 이번에 여기 산화전극에 뭐 쓰란 얘기야? 플러스 쓰란 얘기야. 그 차이만 있다고요. 아셨죠? 이게 볼타냐 아니면 전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뀐다고요. 이해 가세요? 네. 이거 나중에 헷갈리면 진짜 괴로워지세요. 네, 절대 안 돼요.
799페이지 21.2 볼타 전지 자발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두 번째 줄. 이러한 자발적인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구리 2 플러스 이온이 누구로 환원되고 금속 구리로 환원되고 동시에 금속 아연은 아연 2 플러스 이온으로 뭐 된다? 산화된다. 그 밑에 화학식. 첫 번째가 구리 이온에 전자받아서 구리 되는 거. 그건 환원이죠. 그 밑에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는 거. 이건 뭐예요? 산화. 전체 반응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연 판때기랑 구리 이온이 만나서 구리 판때기랑 아연 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 판때기의 사이즈는 점점 어떻게 되고요? 작아지고요. 구리 판때기의 사이즈는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죠? 볼타전지의 제작과 작동. 볼타전지 처음에 시작은 이거였어. 황산구리 용액이 굉장히 파랗거든요. 굉장히 파란 이 황산구리 용액에다가 아연판을 갖다 집어넣어 본 거야.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파란색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옅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아연 판때기 표면에 뻘겋게 이렇게 구리들이 와서 붙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렇게만 만들어놨을 때 그 일어나는 반응은 아무짝에도 쓸 데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안에서만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끝나니까. 나는 그 전자를 바깥으로 어떻게 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그게 회로예요. 실제 네, 뭐야? 아직 안 했는데. 이거도 회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할 건데 일단 얘기했으니까 먼저 해보죠. 네. 보세요. 얘가 아연이 들어가잖아요. 구리가 와서 붙잖아요. 염다리가 없어요. 없으면 끼케야 5분 가요. 염다리가 없으면. 왜냐면 얘는 녹아 들어가거든 처음에. 얘는 와서 붙어. 더 녹아 들어가고 싶은데 안에 이온이 어때? 충분히 어떻게? 양이온이 많아. 음이온에 원래 있던 개수에 비해서 양이온의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너무 과해. 근데 플러스가 더 들어가려면 이 플러스들이 그걸 좋아하겠어? 아니요, 싫어해요. 얘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죠. 전자가 공급된 플러스들이 계속 가서 붙어줘야 되잖아. 근데 한 5분, 10분 지나고 나면 구리가 웬만하면 다 썼어. 더 이상 와서 붙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전자는 오는데 그 전자를 받아둘 플러스가 없어. 그래서 걔네를 맞추기 위해서 염다리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러분이 쓴 링겔줄 같은 그 튜브 안에 그 겔 속에는 주로 염다리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얘 쓰거든요.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왜 얘를 쓸까? 얘를 물에 녹여서 겔 상태로 만든 그 애를 많이 쓴다고. 왜 얘를 쓸까? 염다리 안에 들어가는 이 플러스 이온은요. 여기 앞에 있는 요 시리즈에 있는 애들을 써야 돼. 근데 칼슘은 잘 안 쓰는 이유가 얘가 침전이 좀 잘 될 수 있어서 딴 애들하고 만났을 때 침전될까 봐 얘나 얘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왜 얘네를 쓸까? 내가 반응을 할 때 지금 여기는 뭐가 문제야? 양이온이 너무 많아. 여긴 뭐가 문제야? 음이온이 많아. 양이온이 적어. 그래서 얘네를 쓰면 이 음이온이 어디로 이동해? 일로 가. 그 다음에 이 양이온은 어디로 이동해? 일로 가.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음이온이 일로 오니까 여기 양과 음의 균형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플러스가 와서 붙는데 K 플러스를 넣었대. K 플러스는 안 붙잖아요. 카카나마 이거에 의하면 K는 구리에 비해서 훨씬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K 플러스가 붙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K가 들어가서 양이온 균형 맞춰주는 거고요. 그럼 그 K가 그 최후의 구리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해요? 더 가서 붙을 수 있는 거지. 구리가 더 이상 양이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용액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 용액 안에 누가 들어왔어? K 플러스가 들어왔잖아. K 플러스는 전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 K 플러스가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고 구리는 계속 와서 붙을 수 있다고. 최후의 하나까지. 그러니까 반응의 효율을 더 키워줄 수 있다고. 뭐가 이상한데? 빨리 얘기해. 일회용이냐고요? 아니요. 여기 안에 그 겔 속에 실제로 얘네 원자 개수, 이온의 개수를 지금 되게 많이 들어있어. 근데 그 염다리 안에 들어있는 KNO3의 그 농도랑 그거에 따라서 얘네가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긴 하죠. 네. 또요. 되셨어요? 이해되세요? 사실은 옛날엔 염다리 아니고요. 옛날에 여러분 일반화학 실험했을 때는 지금처럼 염다리 그거 안 쓰고요. 뭘 해줬냐면 2개 붙은 비커 썼었어. 비커를 제작을 했었거든. 그래서 비커 2개를 놓고 이 비커 2개를 가운데 이렇게 붙였어. 이 가운데 여기는 뭘로 붙였냐면 그 조그만한 구멍들 있잖아요. 기공들이 되게 많은 유리 막대기로 여기를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반투막처럼.
그러니까 이온들이 웬만할 수 있게 이온을 투과할 수 있는 막을 가운데 넣어놨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온들이 이쪽에 양이온이 너무 많으면 양이온은 일로 가고 이쪽에 있는 음이온이 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해놨었거든요.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연이 진짜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SO4E-인가 얘가 이동을 하면서 이 안에 중간중간 이제 침전이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몇 번 하다 보면 얘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반응이 잘 안 돼서 요즘에 염다리로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되셨죠? 염다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멋지게 표현하면 뭐예요? 전하의 뭘 맞춰줘? 균형을 맞춰줘. 전하의 균형을 맞춰줘서 반응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가 염다리야. 근데 그렇게 염다리로 쓰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잖아. 근데 이 플러스 중에서 막 여기 있는 애 갖다 썼어. Ag 플러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구리가 가서 붙기 전에 누가 먼저 가서 붙어? Ag 플러스가 먼저 가서 붙어.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이온이 갔는데 그 마이너스 이온이 또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이온 그 상태로 안정한 애가 쓰여야 되거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때 쓰이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종류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나 볼타전지의 제작 거기 줄 쳤어요? 안 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여기 이것까지 얘기했지. 얘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얘는 쓸 데 없어. 왜? 실제로 요 안에서만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바깥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나는 주위잖아. 주위에 있는 내가 여기서 나오는 전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 그래서 주위인 내가 저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반응을. 두 개로 어떻게 한 거야? 나누어 놓은 거야. 나누어 놓고 실제로 그때 나오는 전자가 바깥을 통해서 이동하도록. 이게 회로를 설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회도를 만들어주는 거지. 걔가 아까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에서 일로 이 고체에서 여기 이온으로 다이렉트로 이동하잖아요. 다이렉트 이동 말고 바깥으로 돌아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을 때 그 놀아서 나오는 전자를 가지고 나는 뭔가를 하겠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전지의 개념이거든요. 볼타 전지의 제작과 작동 두 번째 줄. 그러나 만일 반쪽 반응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외부 회로로 연결하면 아연에 의해 잃어버린 전자는 이 회로를 통해 이동하고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으면서 뭐가 생긴다? 전류가 생긴다. 되셨죠?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